혹시 오이를 껍질째 드시나요? 아니면 깎아서 드시나요? 이 차이 하나가 혈당 관리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이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근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분, 오이는 그냥 물 같은 채소라 특별한 효능이 없다는 분, 그리고 오이 껍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분들이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전부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정말 좋은 효능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오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혈당이랑 혈압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이 효능을 2배로 높여주는 꿀 조합들도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내과 팀이 60대 이상 환자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오이를 매일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23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을 바꾸거나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매일 오이를 드신 것만으로요. 23포인트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어요? 혈당약 하나의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신 분들의 효과가 껍질째 드신 분들보다 38%나 낮았다고 합니다. 38%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그 효능의 절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오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 2가지를 바로잡아 드릴 거고요. 둘째, 오이가 혈당이랑 혈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오이 효능을 2배로 높이는 꿀조합 2가지의 보너스까지 드릴 거예요. 10분만 집중해주세요.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이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믿음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TV에서도 나왔고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오이 속 비타민C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효소는 비타민C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환원형 비타민C에서 산화형 비타민C로 바뀌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두 형태 다 똑같이 비타민C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 것이지 효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랑 오이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드시면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 건강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니까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근은 그야말로 눈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백내장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2번째 잘못된 믿음은요. 오이는 그냥 물채소라서 별 효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이는 그냥 수분 보충이나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이에요. 바나나는 51이고요. 사과도 36이에요. 오이는 15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9명이 오이는 그냥 물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당 관리 관점에서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오이에는 2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오이 100g에 0.5g 들어있어요. 이게 적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끈끈한 젤 형태로 변해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수도꼭지를 반만 열었을 때처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분이 더 흥미로운데요. 오이 껍질에 있는 특수 성분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이 껍질 추출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 열쇠가 세포문을 잘 못 여는 상태예요. 자물쇠가 녹슨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오이 껍질이 그 자물쇠의 녹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연결되죠. 껍질을 깎으면 이 성분을 못 드시는 겁니다. 38% 효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깎아서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껍질째 드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농약이 걱정되실 텐데요. 굵은 소금으로 문지른 다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비싼 채소 세척제 안 사셔도 됩니다. 소금이 마찰력을 만들어줘서 껍질 표면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 두 번째 방법은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에 먼저 깔리면서 이후에 드시는 밥이나 반찬의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효과가 확실해요. 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71세이신데요. 퇴직 후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서 운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복 혈당이 130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30이면 당뇨 전 단계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으셨다고요. 가족들도 너무 걱정했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오이 반 개를 껍질째 씻어서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거였어요. 특별한 것 없이 그것만 하셨습니다. 6주 후에 공복 혈당을 재봤더니 108이 나왔어요. 130에서 108로 3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 껍질째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비싼 치료나 약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이의 두 번째 중요한 효능, 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아니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국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에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데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오이에는 칼륨이 100기당 147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요. 칼륨은 그 물때를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6mmg 낮았다고 합니다. 6mHg는 혈압약 효과의 절반 수준이에요. 약 없이 식품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조절하셔야 하지만요. 그리고 오이의 또 다른 특징은 95%가 수분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몸이 자꾸 부으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수분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칼륨이 있으니까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붓는 이유 중 하나가 나트륨 과다거든요. 그걸 칼륨이 도와서 배출해주는 거예요. 오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는 것 같다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기가 빠지면 당연히 더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기분도 훨씬 좋아지죠. 오이에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담즙산이랑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혈관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잖아요. 오이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이랑 혈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 좋은 채소가 바로 오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 자체의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이 효능을 2배로 높여주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주요 조합이 있고 마지막에 보너스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꿀 조합은 오이와 양파입니다. 여러분, 오이 무침 만드실 때 양파 꼭 넣으시죠? 맛 때문에 넣으시는 줄 알겠지만 사실 건강 이유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세틴,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피세틴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암 작용도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속에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피세틴은 우리 몸에 혼자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흡수율이 원래 낮아요. 좋은 성분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드셔서는 이 좋은 효능을 충분히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양파가 등장합니다.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피세틴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줘요. 두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요. 피세틴이 배달 상자라면 퀘르세틴이 배달 기사예요. 상자가 아무리 좋아도 배달 기사 없으면 집 앞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오이랑 양파를 함께 드실 때 피세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파 자체도 대단한 식품이에요. 퀘르세틴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있고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거기에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 세대의 골다공증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양파가 그 부분에도 도움이 돼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께 양파가 좋은 칼슘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오이 무침에 양파 꼭 넣으세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2번째 꿀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95%인 만큼 다른 영양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오이만 드시면 포만감은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에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30대보다 2배 이상 빠른 거 아시죠? 단백질 섭취가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오이만 드시다가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달걀을 같이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달걀에는 단백질이 1개당 6기씩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달걀 2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달걀에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중요한데요. 이 콜린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랑 인지 기능에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에 있는 호모시스테인 억제 효과도 중요한데요.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이에요.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물질 중 하나인데 달걀의 콜린이 이걸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오이의 삶은 달걀 곁들여 드세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은 완벽한 조합이에요. 비용은요. 달걀 1개에 200원도 안 해요. 오이 1개에 500원도 안 하고요.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어요.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떤 보충제를 드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보너스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오이와 식초 조합입니다. 오이 냉국 드셔보셨죠? 거기 식초 들어가는데요. 그냥 맛 때문에 넣는 게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살균 효과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식중독균을 억제해요. 여름에 식중독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하죠. 특히 오이처럼 날것으로 드시는 채소에 식초를 곁들이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2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식초의 산성 환경이 비타민C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걸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오이 냉국을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영양소가 더 잘 보존돼요. 3번째로 식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드시면 음식의 소화 흡수가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후 혈당을 최대 19%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밥을 드실 때 옆에 오이 냉국 한 그릇을 두고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식초는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식초 속 유기산인 구연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줍니다. 여름에 지치고 피곤할 때 오이 냉국 한 그릇이 보약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오이 냉국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돈 거의 안 들어요. 오이 1개, 양파 1개, 불린 미역 조금, 홍고추 1개, 생수 600ml, 소금 밥숟가락 하나, 설탕 4숟가락, 식초 6숟가락, 통깨 1숟가락입니다.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미역은 미리 물에 불려두세요. 불리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껍질을 문질러 씻은 후에 채 썰어주세요. 껍질째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양파도 얇게 채 썰고요. 홍고추도 썰어서 준비합니다.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잘라둡니다. 냉국물은 생수에 소금, 설탕, 식초 비율대로 넣고 잘 저어 녹여주세요. 여기서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소금 하나, 설탕 넷, 식초 6, 이 비율을 지켜야 딱 맛이 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소금, 설탕, 식초 1, 4, 6. 냉국물이 완성됐으면 채 썬 오이, 불린 미역, 얇게 썬 양파를 넣고요. 통깨 뿌리고 홍고추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여기다 냉장고에 있는 얼음 몇 개 넣어주시면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이 냉국에는 오이, 양파, 식초가 모두 들어가요. 꿀 조합 2가지에 보너스까지 한 번에 다 드시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실 때마다 꺼내서 드세요. 여름 내내 혈당이랑 혈압 걱정 좀 덜어드릴 거예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이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먹어야 과한 걸까요? 적당량은 하루에 오이 1개에서 2개 정도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이 과다하게 될 수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드세요. 그 외에는 건강한 분들이 하루에 2개까지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언제 드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15분 전이 제일 좋아요. 아침 식사 전에 오이 1개를 드시고 식사하시면 하루 시작을 혈당 친화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오이 냉국으로, 가을에는 오이 무침으로, 겨울에는 오이 볶음으로 계절 따라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이는 사계절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여름에는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오이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이씨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이씨가 쓰다고 빼내서 버리시는데요. 오이씨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드시면 됩니다. 씨까지 먹는 것이 영양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오이에 대해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들입니다. 첫째,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몸에서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오이와 당근은 눈 건강에도 함께 좋은 조합이에요. 둘째, 오이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서 깎으면 효과가 38% 떨어집니다.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셋째, 오이는 식사 15분 전에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깔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리고 꿀 조합도 기억하세요. 양파랑 같이 드시면 피세틴 흡수율이 올라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달걀이랑 같이 드시면 단백질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식초랑 같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고 피로도 풀려요. 이것들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어요. 오이 1개, 달걀 2개, 양파 1개, 식초.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챙겨가시면 손주들이랑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건강하게 함께하실 수 있어요. 오이 1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오늘부터 오이는 껍질째, 식전에 양파와 함께, 가끔은 냉국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오이 드시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오이가 이렇게 대단한 식품인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효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를 드시면서 또 하나 챙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콜라겐이에요. 오이에는 피부에 좋은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실리카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피부가 처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 탄력에도 좋아요. 비싼 피부 관리 받으러 안 가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음식으로도 충분히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이가 관절에도 좋다는 거 아세요? 오이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붓는 게 만성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그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 손가락이 부으시는 분들께도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오이가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이에는 루테인이랑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줘요.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황반 변성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오면 중심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직선이 구부러져 보여요. 이걸 예방하는데 오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에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이 반 개를 껍질째 씻어서 먹기 좋게 썰어 두세요. 밥 드시기 15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점심에는 오이 무침을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오이랑 양파를 채 썰어서 참기름, 소금, 깨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녁에는 오이 냉국 한 그릇. 아까 알려드린 레시피로 만들어 두셨다가 드시면 돼요. 하루에 만들어서 이틀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오이 반 개에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여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좋아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를 한두 개씩 드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피부, 관절, 눈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오이 한두 개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트에 가시면 오이 한 개에 500원도 안 해요.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모든 건강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건강검진, 비싼 영양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잘 챙기는 게 건강의 시작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예로부터 일사병을 막는 천연약재로 오이를 활용하셨잖아요.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이 고를 때 팁을 드릴게요. 들었을 때 묵직한 것, 색이 진한 초록색인 것, 꼭지가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흐물거리거나 색이 노래진 오이는 피하시고요. 좋은 오이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거뜬해요. 오이를 통째로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자른 오이는 랩으로 싸서 이틀 안에 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오이는 껍질째, 식사 전에, 꾸준히.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비용도 안 들어요. 오늘 장 보러 가시면 오이 좀 챙겨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 드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오이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신장에서는 이 칼륨을 잘 조절해서 내보내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혈중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신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오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오이가 너무 좋은 식품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이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을 드시면서 오이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이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지만 많은 양을 드실 계획이라면 혈압 체크를 해가시면서 조절하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은 당연히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내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께는 오이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 2가지 꼭 바로잡으세요. 당근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오이 껍질 깎으면 안 돼요. 오이 효능 제대로 받으려면 3가지 기억하세요. 껍질째, 식사 전에, 꾸준히. 꿀조합 3가지 기억하세요. 양파랑 같이 드시면 항노화, 달걀이랑 같이 드시면 뇌 건강, 식초랑 같이 드시면 혈당 관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이 한두 개로 정말 많은 건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건강 챙기려는 분, 손주들이랑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분, 모두 오늘부터 오이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그 강인함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봅시다. 오늘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이를 매일 먹어요. 여러 해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수분 보충용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오이가 이렇게 대단한 식품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껍질째, 식사 전에 드시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껍질이 좀 질긴 것 같아서 별로였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껍질 없는 오이는 맛이 없어요. 씹는 식감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오이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중에 오이 특유의 향 때문에 싫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이 냉국이 딱 좋아요. 식초랑 설탕이 들어가면서 오이 향이 많이 중화되거든요. 차갑게 해서 드시면 향도 훨씬 덜해요.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도 오이 냉국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이를 드시기 전에 잠깐 2가지만 확인해주세요. 하나는 오이 고를 때예요. 좋은 오이를 골라야 효능도 좋아요. 오이를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면 수분이 가득 찬 좋은 오이예요. 묵직하고 단단하며 초록색이 선명한 것, 꼭지 부분이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2번째는 보관이에요. 오이는 냉기에 약해서 냉장고에 넣을 때도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야채칸에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넣어두시면 일주일은 거뜬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이 1개. 이게 작아 보여도 매일 드시면 달라져요. 3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달라지고 혈압이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영우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그분도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하셨대요.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른다고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하나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이 껍질째 먹기.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오이 잘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오이 드시고 나서 변화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잠깐 오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을 아세요? 이 성분이 오이의 쓴맛을 내는 건데요. 사실 이 성분이 간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쓴맛이 강한 오이는 드시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적당히 신선한 오이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이를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맛은 있는데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소금 대신 된장을 아주 조금 찍어 드시거나 그냥 드시는 것도 좋아요.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랑 유산균이 있어서
오이의 효능을 더 보완해줄 수 있거든요. 된장과 오이도 사실 꽤 좋은 조합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이에 대한 오해 2가지. 당근이랑 먹어도 돼요. 껍질 깎지 마세요. 오이 먹는 방법 3가지. 껍질째, 식사 전에, 꾸준히. 오이 꿀 조합 3가지. 양파, 달걀, 식초. 주의하실 분.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 다 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